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증권가의 쏟아지는 리포트들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코스닥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코스닥에서도 성장성이 강한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지 오늘 종목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BH입니다.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BH가 휴대폰 관련 종목이죠. 최근에도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왔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BH에 대해서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이 어떤 시각 가지고 있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하반기 코스닥 스몰캡 리포트를 중심으로 월요일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화요일부터는 종목을 살펴볼 텐데 이번 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당장에 접근을 해야 하는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화요일 생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딱 말씀드리기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까지 조금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BH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SK증권, 8월 3일 하나금융투자, 9월 8일 키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 세 가지를 좀 살펴볼까 하고요. 지난 6월 16일과 7월 28일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다루었던 기업이 BH입니다. 그리고 7월 17일 밤방송 주유소 포트폴리오에도 현재 담겨있는 종목이 BH입니다. 이렇게까지 세 번에 걸쳐서 방송에서 다룬다. 그만큼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BH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꾸준히 살펴보셨다면 BH는 잘 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FPCB와 그 응용 부품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FPCB는 스마트폰 OLED, LCD 모듈, 그리고 카메라 모듈, TV 전장 부품,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가전제품 중에 하나가 리모컨이죠. 그 리모컨 안에도 초록 색깔 기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기판을 PCB 기판이라고 하는데요. FPCB는 뭐냐라고 또 물어보신다면 이 그림을 리포트에서 딱 주어졌기 때문에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삼성전자나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에 BH는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PCB 기판은 딱딱한 초록색 기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PCB는 인쇄 회로 기판입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회로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회로를 따라서 전기 신호가 움직이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FPCB는 뭐냐? F가 flexible, 좀 유연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연성이 있는 초록색 기판, 구부릴 수도 있다. 조금 그 제품의 모양에 맞춰서 연하다, 유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PCB 기판은 회로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이 위에다가 여러 가지 부품들을 연결하고 고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FPCB 그리고 PCB 기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성상 IT 기기를 만들 때에 함께 그 설계를 할 때 같이 만들어야 되고 그 모양대로 그 휴대폰 또는 디스플레이 기판 여러 가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IT 제조사들도 협력업체와 함께 개발하는 그 시점부터 같이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협력업체를 쉽게 바꾸기는 조금 어렵다, 부담스럽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FPCB 같은 경우는 소형화, 경량화, 그리고 반복 굴절, 여러 가지 모양에 따라서 그 전자기기 안에서 반복적으로 구부러지거나 반복적으로 굴절이 있거나 그런 것까지도 BH는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FPCB 업체 중 유일하게 베트남의 전 공정 생산 라인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PCB 평균 공장 가동률을 본다면 1분기 기준으로는 75.6%라고 제가 작전 리포트에서 다뤄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상반기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79.1%, 75.6%에서 79.1%까지 현재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좀 살펴볼까요? 매출액은 1,624억 원, 전년 동기 대비로는 53% 증가했고요. 직전 분기 대비로는 1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 1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1분기 적자는 15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적자는 10억 원인데 시장의 전망치는 약 80억 원 적자를 전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0억 적자로 줄어들었다. 시장의 전망치는 80억 원 적자였는데 10억 원 적자였다라는 부분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달, 7월달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3분기, 올해 3분기부터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가 전망됩니다. 강하게 전망됩니다. 라는 리포트들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칫 잘못했으면 2분기부터도 흑자 전환이 달성될 뻔했습니다. 그만큼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분기 실적을 통해서도 이 부분이 강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기업이 BH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폴더블 관련 부품 공급과 중국 공장의 효율화 작업이 호실적의 요인이었습니다. 국내 고객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늘이죠. 아이폰 13의 언팩 행사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미향, 애플향이죠. 제품 믹스 부진에도 앞으로는 이 부분 쪽으로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 전망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3분기 실적은 3,07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는 30% 이상 증가하고요. 직전 분기 대비로는 90%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3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직전 분기 대비 이제는 완연한 흑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리포트에 딱 박혀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북미향 고객사 매출 극대화되는 분기가 3분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신규 모델이죠. 아이폰 13 출시에 따른 매출 증가와 판가 상승 영향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BH를 작전 리포트에서 더 다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6월 16일, 7월 28일, 그리고 9월 14일 거의 매달 다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3분기가 끝이냐?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좋아지느냐? 이것이 관건이겠죠. 분기별 영업 손익을 살펴보면 1분기에는 적자 150억 원, 2분기에는 적자 10억 원, 3분기에는 흑자 370억 이야기가 나옵니다. 1분기에 적자 150억 원에서 3분기에 흑자 370억 원으로 거의 퀀텀 점프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분기부터 향후 6개 분기 연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흑자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가 강하게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여전히 6분기 그러면 내년도 실적까지도 강하게 조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구나. 또렷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구나. 기존 전망치보다 빠르게 영업이익이 회복되고 있구나. 이를 반영한 것이 주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가도 이를 반영한 움직임이 최근에 좀 나왔고요. 이러한 상승 요인으로 부품 수요 증가가 유력하게 예정되어 있죠. 북미 공급사, 북미향 제조사 21년도 스마트폰 이제 오늘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언팩 행사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모델들의 TSP, 터치 스크린 패널이 일체화된 고부가 OLED가 조금 탑재가 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도 상승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BH에 대한 실적 리스크가 해소됐고 앞으로의 모멘텀에 주목할 때라고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리스크는 그간 4분기부터 1분기까지 지속돼 왔던 적자에 대한 부분이죠.
실적 악화와 적자, 언제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실적 가시성에 대한 의문이 퀘스천 마크로 계속 따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공장 운영의 정상화까지도 퀘스천 마크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리스크가 여전했다. 그래서 주가는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가 해소되어 가고 있죠.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차짓 잘못했으면 흑자 전환이 2분기부터 나올 뻔했습니다. 영업이익 10억 적자였죠. 그런데 실적 가시성 확보를 넘어서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고, 그러면 지금 이 피크냐 또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가, 이 부분 구분해 본다면 상반기 북미 고객사 향 실적 모멘텀 유효하고요. 이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3분기 사전 물량 열심히 찍어내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공장 가동률이 1분기보다 높아졌기 때문이죠. 22년도 전기자동차향 5G 안테나, 케이블 매출 확대 전망될 것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21년도 942억 원 영업이익이 22년도 1986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5G 안테나향 매출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BH가 이제 완연히 돌아섰구나라는 부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탄탄한 신제품 라인업, 갤럭시 폴더블도 흥행을 했고요. 기존 판매 전망치 760만 대 이상 달성할 것으로, 그래서 베트남 등지의 생산 라인 증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주가 상승도 관련된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파인 테크닉스도 그렇고요. 파인 테크닉스 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왔죠. 그리고 KH 바텍도 그렇고요. 그리고 태경 하이테크도 그렇죠. 주가 상승이 너무 급격하게 나왔기 때문에 최근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BH는 그에 비해 조금 더 넓은 주가 차트를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올라섰고 다시 한번 되돌림 자리가 될 것인가, 고점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주식들은 좀 쉬어가기 마련이고 차익 매물도 출회되기 마련이죠. 적정 밸류에이션이 어디인가, 그리고 오버슈팅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BH 같은 경우에는 3분기를 기점으로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신다면 현재 차트상 그리고 주가상 어디서 접근을 해야 할까 조금 더 고민이 되는 차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의 추석을 앞두고 접근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져두시고 이러한 추세상 한번 저점 구간마다 한번 매력도를 갖고 기억을 해보시는 기업이 BH가 아닐까라고 추석 선물 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된다. 앞으로 6개 분기 강한 영업이익 성장이 전망된다. 누군가는 차익 실현하는 주식을 애써 쫓아가기보다도 턴어라운드 된 기업, 덜 오른 기업, 앞으로 더 올라갈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최근의 장세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BH 리포트는 지금까지 많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BH 리포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